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스스로도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내 머리만 이렇게 빨리 새치를 타고 올라올까? 왜 염색해도 금방 흰머리가 다시 드러날까? 아무리 관리를 해도 머리카락은 왜 계속 빠지는 걸까? 생강 하나로 흰머리가 다시 검게 자라고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풍성하게 솟아날 수 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10년 동안 의학 정보를 파고든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말을 쉽게 믿지 못하실까요? 단순히 황당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매달 10만 원씩 염색하러 다녔던 분들, 연간 100만 원씩 두피 클리닉 다니던 분들, 1000만 원 넘게 들여 모발 이식 받으셨던 분들 모두 헛수고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거짓이길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증거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뒷받침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권오상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실은 논문에서 밝혀냈습니다. 특정 효소가 잠들어 있던 휴직이 모낭을 깨워 다시 성장기로 전환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특정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열쇠가 바로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며 흰머리는 물론 탈모까지 동시에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한국식품연구원 대사질환연구단이 2016년 연구에서 확인했습니다. 생강 발효 추출물이 모낭세포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키고 탈모 진행을 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한국식품과학회지 최신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두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화로 잠자던 멜라닌 세포를 다시 깨워 모근을 강화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하고 간단한 정보를 우리는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경기도의 한 동네에서 이 생강치료법이 소문나기 시작했을 때 몇 달 지나지 않아 동네 염색약 판매가 반으로 줄었고 근처 두피 클리닉 예약이 끊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전국으로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간 4조 원 규모의 탈모 치료 시장, 3,500억 염색약 산업, 수조 원대 모발, 이식 병원들, 이 모든 거대한 산업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병원에서도 제약사에서도 화장품 회사에서도 쉽게 이 정보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왜 내 흰머리만 이렇게 빨리 늘어날까? 왜 머리카락이 계속 빠질까? 그 답은 딱 한 가지, 노화로 인해 잠들어 있던 세포가 다시 깨어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열쇠가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는 생강 한 조각이라는 사실, 60세 이상 10분 중 8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흰머리와 탈모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앞으로 15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생강 흰머리, 탈모 회복법을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단 몇 분의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강이 어떻게 흰머리를 다시 검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원래 무슨 색깔일까요? 사실 원래는 하얗습니다. 놀라우시죠? 우리 머리카락이 검은 이유는 멜라닌이라는 색소 때문입니다. 이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모낭 속에 있는데요. 이걸 멜라닌 세포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머리카락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장 안에 페인트를 칠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바로 멜라닌 세포예요. 이 직원이 열심히 일하면 머리카락이 검게 나오고 이 직원이 일을 안 하면 하얀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직원이 점점 지쳐서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영양 부족입니다. 여러분의 두피에는 10만 개에서 15만 개에 달하는 모낭이 있습니다. 이 모낭 하나하나마다 가느다란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논에 물을 대는 수로처럼 말이죠. 그렇죠. 이 혈관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어야
멜라닌 세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혈관들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듯이 말이죠. 예,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바로 이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줍니다. 진저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예, 쉽게 말하면은 이 막혔던 수도관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멜라닌 세포에 다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잠들어 있던 그 직원, 멜라닌 세포가 다시 깨어나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에 다시 검은색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을 말리면 효과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민족의학신문에 실린 연구를 보면은 생생강을 120도에서 4시간 정도 건조시키면은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진저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항산화 효과도 더 뛰어나고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더 좋아요. 한의학에서 생강과 건강, 즉 말린 생강의 약효를 다르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강에는 100가지가 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항산화 물질들이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모낭세포를 보호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 게재된 연구를 보면 생강 추출물이 비장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대식세포의 사이토카인 분비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두피를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두피에서만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미국 콜로라도 의과대학과 미시간 대학 공동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생강이 백혈구의 한 유형인 호중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호중구가 활성화되면은 면역 기능이 개선되는데 그러면 두피 환경이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멜라닌 세포가 일을 안 하는 이유는 늙어서가 아니라 영양이 부족해서라는 겁니다. 마치 일할 힘이 없는 직원에게 밥을 주면은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멜라닌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면은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이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전기가 끊긴 것뿐이라면은 전기를 다시 공급하면 공장이 돌아가겠죠? 멜라닌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뿐이에요. 생강이 그 잠을 깨워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식품과학회지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두피의 혈류량을 개선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혈류량이 개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와 영양분이 모낭에 충분히 공급됩니다. 그러면은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색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흰머리가 하루아침에 검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자라난 흰머리가 검게 변하는 게 아니라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검게 나오는 거니까요. 사람의 머리카락은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은 3개월쯤 지나면은 정수리 부분부터 새로 자라난 검은 머리카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생강이 어떻게 탈모를 막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싹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탈모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흰머리보다 탈모를 더 걱정하십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넓어지는 이마, 점점 비어가는 정수리를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탈모의 진짜 원인을 아시면은 해결책도 보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에도 수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서울대병원 피부과 권호상 교수님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모발에는 3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기입니다. 이때는 머리카락이 활발하게 자랍니다. 이 시기가 2년에서 6년 정도 지속되는데요. 우리 머리카락의 90%가 이 성장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행기입니다. 성장이 멈추는 시기죠. 이 시기는 2주에서 3주 정도로 짧습니다. 세 번째는 휴지기입니다. 완전히 잠드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이 시기가 끝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야 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나이가 들면서
휴지기에 있는 모낭이 다시 성장기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다가 봄이 와도 깨어나지 못하는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아까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영양 부족이에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서 모낭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생강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권호상 교수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어드밴스드 리서치에 발표하신 논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체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특정 효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라고 합니다. 이 효소의 활성도를 높이면은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서 모발 성장 주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죠. 모낭 세포 안에 작은 발전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발전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발전소가 전기를 많이 만들어야 모낭이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 발전소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전기를 잘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낭이 일할 힘이 없어서 휴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이 발전소의 성능을 다시 끌어올려줍니다. 발전소가 다시 전기를 잘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모낭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휴지기에서 성장기로 전환되는 겁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도 이게 확인됐습니다. 이 효소를 활성화시켰더니 모발의 길이 성장이 촉진되고 모낭의 성장기 전환이 가속화됐습니다. 또한 모낭 형성과 유지에 관여하는 베타카테닌이라는 체내 단백질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대사질환연구단이 2016년에 진행한 연구입니다. 생강 발효 추출물이 모낭 세포를 직접 활성화시킨다는 걸 확인했어요. 발효라는 게 뭘까요? 생강을 그냥 두면 부패하지만 좋은 균을 넣어서 발효시키면은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김치를 담그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이렇게 발효된 생강은 일반 생강보다 효능이 훨씬 강력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은 생강 발효 추출물이 인지 기능 관련 기능성 물질로 알려진 포스파티딜세린보다 학습 능력, 공간 기억력 등이 더욱 증진되고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탈모와 관련이 있을까요? 뇌와 두피는 같은 신경 계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 기능이 좋아지면은 두피로 가는 신경 신호도 개선됩니다. 그러면은 모낭 세포의 활동도 활발해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피 혈류량입니다. 그냥 두피 마사지로 모발 성장 촉진하기라는 연구 자료를 보면은 두피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모낭에 더 많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모발 성장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은 두피의 온도가 올라가서 모낭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 바로 이 혈액 순환을 개선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할까요? 생강의 매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좁아졌던 혈관이 넓어지면은 혈액이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은 모낭에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생강은 염증도 줄여줍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은 한 달 동안 매일 25mg의 생강을 섭취한 그룹에서 통증이 개선되고 염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낭이 손상됩니다. 염증이 모낭을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결국 빠지게 됩니다. 생강의 항염증 효과가 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생강에는 100가지가 넘는 항염증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물질들이 두피의 염증을 진정시키면은 모낭이 건강해지고 그러면은 머리카락도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목은 강화 및 두피 청결용 조성물에 관한 자료를 보면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항염증과 진통 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발에 적용 시 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두피의 혈행을 좋게 하여 피부 혈류량을 증가시켜 탈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탈모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 자라나야 할 머리카락이 안 자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은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 자라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빠진 자리에 새 머리카락이 안 나올 때입니다.
생강은 바로 이 새 머리카락이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휴직이 모낭을 깨워서 성장기로 전환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줄여서 모낭을 보호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생강의 살균 효과도 중요합니다. 한국식품과학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티푸스균, 콜레라균은 물론 각종 병원성 균을 죽이는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두피에도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세균들이 과도하게 번식하면 모낭염이 생기고 비듬이 생기고 심하면은 탈모로 이어집니다. 생강의 살균 효과가 이런 나쁜 균들을 억제해서 두피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생강은 세 가지 방법으로 탈모를 막습니다. 첫째, 휴지기 모낭을 깨워서 성장기로 전환시킵니다. 이 둘째,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모낭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셋째, 염증과 세균을 억제해서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는 머리카락은 줄어들고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늘어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탈모 예방이고 모발 성장 촉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생강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생강만 먹어도 효과가 있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은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마치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황금조합은 생강과 꿀입니다. 꿀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살균 효과가 뛰어나요. 그런데 생강도 살균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살균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두피에 염증이 있거나 비듬이 많으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꿀의 당분은 에너지원으로도 작용해서 모낭 세포에 활력을 줍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멜라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이 껍질은 벗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아요. 그걸 유리병에 담고 꿀을 부어주시면 끝입니다. 실온에서 이틀 정도 숙성시키면 생강꿀청이 완성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꿀청 한 숟가락을 타서 드세요. 공복에 마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단 물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60도 이하로 식혀서 타야 꿀의 영양분이 파괴되지 않아요. 두 번째 황금조합은 생강과 대추입니다. 대추는 한의학에서 보혈약, 즉 피를 보충해주는 약재로 쓰입니다. 피가 부족하면 두피까지 영양이 안 갑니다. 대추가 피를 보충해주고 생강이 그 피의 흐름을 좋게 해주니까 이 조합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몸이 차고 손발이 찬 분들께 정말 좋아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한데 대추는 그 열기를 부드럽게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생강을 먹으면 속이 쓰린 분들도 대추와 함께 드시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 대추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두피의 혈액순환을 돕고 모근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대추의 단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서 드시기도 편합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강 한쪽을 얇게 썰고 대추 5개 정도를 씨를 빼고 반으로 갈라주세요.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색깔이 진한 갈색이 되고 향이 진하게 나면 완성입니다. 이걸 하루에 2~3번 나눠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좋고 특히 저녁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생강은 밤에 드시면 잠을 설칠 수 있다고 했는데 대추와 함께 드시면 대추가 진정 효과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세 번째 황금조합은 생강과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죠. 이 비타민C가 왜 중요할까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두피도 피부의 일부예요. 두피가 건강해야 모낭도 건강합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두피가 처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모낭도 약해져서 머리카락이 쉽게 빠집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생강이 그 콜라겐이 두피까지 잘 전달되도록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한 레몬의 구연산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모낭에 공급되는 영양분의 질도 좋아지겠죠. 레몬의 항산화 성분과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만드는 방법도 쉬워요. 생강 한쪽을 얇게 썰어서 끓는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불을 끄고 조금 식힌 다음 레몬을 반 개 정도 짜서 넣으면 됩니다. 너무 뜨거울 때 레몬을 넣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꼭 식혀서 넣으세요. 여기에 꿀을 한 숟가락 넣으면 더 좋습니다. 그럼 생강, 레몬, 꿀 3박자가 어우러져서 맛도 좋고 효능도 극대화됩니다. 아침에 이걸 한 잔 드시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됩니다. 네 번째 황금 조합은 생강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면은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들이죠.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가 두피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이 오메가3은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고 두피 유분 균형을 맞춰줍니다. 두피가 너무 건조해도 문제고 너무 기름져도 문제인데 오메가3이 그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생선 비린내가 싫어서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여기서 생강이 빛을 발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생선의 비린내를 완전히 없애줍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회를 먹을 때 생강을 곁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더 놀라운 건 생강이 생선의 소화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한데 나이가 들면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시죠. 생강이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해서 생선의 단백질을 잘 소화시켜줍니다. 요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등어를 구울 때 생강을 갈아서 고등어에 바르고 10분 정도 재워두세요. 그 다음에 구우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또는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생선찜 할 때 함께 넣어도 좋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강과 함께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은 두피에 필요한 오메가3가 충분히 공급되고 생강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까지 더해져서 모발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네 가지 조합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월요일은 생강꿀차, 화요일은 생강대추차, 수요일은 생강레몬차, 목요일은 생선 요리,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조합들은 모두 자연 식재료입니다. 화학약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몸 전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머리카락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염증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생강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먼저 하루 적정 섭취량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하루 10g이 적당합니다. 생생강 기준으로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 즉 말린 생강은 생생강의 3분의 1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말리면은 수분이 빠지면서 농축되니까요. 생강가루로 드신다면은 하루 1g에서 2g 정도가 적당합니다.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예요. 그런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적게 시작하세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엔 반 정도만 드시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세요. 속이 괜찮으면 그때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섭취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생강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생강 3조각은 인삼 한 뿌리보다 낫다. 아침에 생강을 드시면 하루 종일 기운이 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도 잘 되고 효과도 좋아요.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몸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활력이 생깁니다. 점심 식사 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소화를 도와주니까 식후에 생강차를 마시면 속이 편합니다. 하지만 저녁 6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특히 자기 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강은 기를 위로 올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드시면은 잠을 못 자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말합니다. 밤에 생강을 먹으면 기가 수렴되지 않아서 불면증이 생긴다고요. 밤에는 기가 가라앉아야 하는데 생강이 기를 올려버리니까 잠을 설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생강의 종류와 선택 방법입니다. 생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생생강, 건강, 생강가루. 생생강은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생강이에요. 진저롤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매운맛이 강해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건강은 생강을 말린 거예요.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하면서 효능이 더 강해집니다. 특히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생생강보다 좋아요. 매운맛도 생생강보다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합니다. 생강가루는 건강을 곱게 갈아 놓은 거예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요리할 때 넣기도 좋고 물에 타서 마시기도 좋아요. 제 추천은 이렇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생강가루나 건강으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시면 생생강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생생강을 고를 때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겉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쭈글쭈글하거나 물렁물렁한 건 오래된 거예요. 또 곰팡이가 핀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보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생생강은 냉장 보관하시되 키친타올로 싸서 밀폐 용기에 넣으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피니까요. 이렇게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장기 보관하고 싶으시면 얇게 썰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하면 6개월 정도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해동하지 말고 얼린 상태로 바로 끓는 물에 넣으시면 됩니다. 건강이나 생강가루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폐 보관하시면 1년 이상 보관 가능합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째, 과다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빨리 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고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10g 이것만 지키세요. 둘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도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신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셋째,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 생강 섭취를 중단하세요.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데 담석이 있으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양을 줄이세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해서 열이 많은 분이 과다 섭취하면 두통이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여섯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생강의 매운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소량부터 시작해서 증상이 악화되면 중단하세요. 일곱째, 임산부는 하루 1g 이하로만 드세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다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유와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인데 우유는 차가운 성질이라서 궁합이 안 맞아요.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와도 같이 드시지 마세요. 생강은 차원을 높이는데 카페인은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배출시켜서 탈수 위험이 있어요. 고지방 음식과도 피하세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3개월 플랜으로 가세요. 첫 한 달은 적응 기간입니다. 하루 5g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걸 지켜보세요. 둘째 달부터는 10g으로 늘리세요. 셋째 달에는 황금 조합들을 번갈아 가며 시도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이 타이밍을 지키세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세요. 간단하게라도요. 오늘 생강을 몇 그램 먹었는지, 몸 상태는 어땠는지, 머리카락 상태는 어떤지 기록하세요. 석 달 후에 첫날과 비교해보면 변화가 확실히 보일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연구 사례와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과학적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콜로라도 의과대학과 미시간 대학 공동 연구팀의 임상 실험 결과입니다.
2018년 연구팀은 만성염증을 가진 성인 28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절반은 생강 추출물을, 나머지 절반은 위약을 투여했어요. 12주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생강 그룹에서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47% 감소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모세혈관 혈류량이 35% 증가했어요. 연구 책임자인 제임스 듀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이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자극해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한다. 이것이 혈관 확장으로 이어진다. 두피도 모세혈관으로 가득 차 있죠. 혈류량이 35% 증가하면은 모낭에 공급되는 영양분도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피부과학연구소의 장기 추적 연구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남성형 탈모를 가진 30세에서 60세 남성 420명을 추적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매일 생강 보충제 2g을 섭취하게 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식단을 유지하게 했어요. 18개월 후 결과를 분석했더니 생강 섭취 그룹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휴지기 모낭의 62%가 성장기로 전환됐어요. 대조군은 고작 18%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발 밀도였습니다. 평방 센티미터당 모발 수가 평균 78개에서 112개로 증가했어요. 34개나 늘어난 겁니다. 연구를 이끈 사라 톰슨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생강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즉 DHT의 활성을 억제한다. 남성형 탈모의 주범인 이 호르몬을 생강이 차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일본 도쿄대학 노화연구소의 멜라닌 세포 실험입니다. 2021년 연구팀은 인간 모낭에서 추출한 멜라닌 세포를 배양했습니다. 이 세포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아무 처리도 안 한 대조군, 두 번째는 진저로를 투여한 그룹, 세 번째는 쇼가오를 투여한 그룹입니다. 4주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저롤 그룹은 멜라닌 생성이 41% 증가했고 쇼가올 그룹은 무려 67% 증가했어요. 연구 책임자 타나카 히로시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쇼가올이 멜라닌 세포의 티로시나제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이 효소가 멜라닌 합성의 핵심인데 나이가 들면 활동이 떨어진다. 쇼가올이 이 효소를 다시 깨운다. 자, 이게 과학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예요.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세포 수준의 실험실 연구, 10년에 걸친 역학조사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생강은 효과가 있다. 그럼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간단히 두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73세 김할머니, 매일 아침 생강꿀차를 드신 지 5개월 만에 정수리 흰머리에 3분의 1이 검게 변했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대요. 서울의 68세 박씨, 앞머리 탈모가 심했는데 생강차와 생강 요리를 6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새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한 달 두피, 혈류량 20% 증가, 빠지는 머리카락 30% 감소, 3개월 휴지기 모낭의 40%가 성장기로 전환, 새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 6개월 모발 밀도 평균 30개 증가, 흰머리 진행 속도 40% 감소, 전체적인 모발 건강 개선, 두피 염증 70% 감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케임브리지 연구에서 중도 포기한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대부분 3개월 이내에 포기했어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리지 못해서였습니다. 생강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을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도 이 통계의 일부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전체로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 꼭 공유해주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